분명히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반도체의 변동성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일본의 키옥시아도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도 고점 대비 큰 하락이 있었고, 뭐 마이크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우리나라만 지금 포모에 휩싸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급등락 장세에서 포모를 겪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내가 팔지 않으면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현재 내 계좌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찍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만약 지금 시장의 판단이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목의 마이너스 플러스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포모에 휩싸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일 연속 사이드카 발생,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분명히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반도체의 변동성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일본의 키옥시아도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도 고점 대비 큰 하락이 있었고, 뭐 마이크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우리나라만 지금 포모에 휩싸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인데,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종목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범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런데 다른 지수는 반도체 종목이 그 정도의 지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만 보면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들도 반도체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의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쪽으로 쏠린 그 수급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시장의 에너지가 다 너무 반도체에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이후 순환매에서 주목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실적 측면에서, 수출 실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조선, 방산, 원전, 화장품, 뭐 이런 쪽에서는 증권업종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종 쪽에서는 실적이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실적 피크 우려가 됐든 여러 가지 우려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7월 말에 할 때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면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업종이 다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고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증권업종,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좀 너무 빠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하반기에 그래도 모멘텀이 좀 가셔야될 수 있는 뭐 조선업종과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화장품은 간헐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내에서도 ODM이라든지 뭐 파마리서치나 APR 같은 확실한 자기 색깔과 자기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는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틀 순매수 들어왔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바로 순매도로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연기금은 오히려 급락하면 시장의 방어 추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시장이 급하게 반등하면 오히려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올해 상승한 것만큼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정말 팔고 떠나고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냥 리밸런싱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리밸런싱도 많이 오른 반도체에 너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방어 의지를 나타내는 쪽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지수가 추가 하락할 시에는 오히려 방어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어서 외국인들의 추세적 수급 복귀 가능성은 아직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꼭 담아야 할 종목과 비중을 줄일 종목은 무엇입니까?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은 뭐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에 민감한 종목군들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재무 구조가 불안한 종목들, 그 다음에 CB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CB가 물량화돼서 나올 수 있는 CB 리픽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건 재무구조가 불안해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분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이 뚜렷하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소재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아까 언급드렸던 수출 실적이 좋은데 고밸류로 빠졌던, 수급으로 빠졌던, 최근 시장에서 급하게 빠져 있는 뭐 조방원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사야 되는 가장 최우선 종목은 여전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